여러분이 지표 외에 우리가 보건행정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조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조직, 그 다음에 지방조직이 있어요. 지방조직. 그러니까 보건행정 조직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보건복지부입니다. 중앙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지방조직의 실무를 맡고 있는 말단이 보건소예요. 보건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건소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나라에서 그러면 보건소를 어느 단위로 설치하느냐. 그래서 이 설치 단위가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러니까 안산도 안산시만 있을 때는 안산시 보건소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청 옆에 꼬질꼬질한데 저기 옛날에 우리 거기 가서 그 심폐소생술 CPR 교육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단원구 보건소가 독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산시청 옆에 안산시 보건소가 있다가 상록구가 생기고 나서 분구가 되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50만이 넘어야 됩니다. 50만. 내 생각에는 시흥도 50만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150도시가 그게 5만 도시란 말이야. 5만. 그러니까 시흥시가 10%의 인구가 뿔고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가 생기지 않을까. 뭐 정왕구 무슨 구 해가지고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만약 이게 이 시군구에서 특히 군 지역에 너무 먼데 보건소가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읍면에 만드는 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근데 이 보건지소가 법이 개정되면서 시나 군도 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지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지에다만 만들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지 말고도 시에서도 보건지소. 반월 보건지소 있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월 보건지소 있어요. 반월에 사는 사람들 알지 않아요? 혜인이는 이사 갔다고 모른 척하고 있어. 서울 가면 짱이야? 아직도 보건지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대부도에도 보건지소 있는 걸로 나 알거든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시흥의 정암동에도 그 보건지소. 지소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건소가 필요한데 50만 인구를 감당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구가 20개 정도 있으면 서울은 한 구가 50만이야. 딱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동대문구 하나는 시흥만큼의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구를. 그래서 서울도 보건지소 있어요. 제가 살던 강북구도 보건지소가 정식으로 있고요. 그 미아동 쪽에 신도시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거기 지소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요 조직의 보건소는요, 누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임명하느냐? 임명하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상록구 보건소는 상록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상록구청장이. 그럼 이제 지소의 이제 지소나 보건소는 그러면 전체적인 기술 지도는 누가 하느냐? 보건복지부. 기술 지도는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는 시군구. 그래서 이제 두 군데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임명이 됐고, 근데 그러면 보건지소는 누가 임명하느냐? 보건지소는요, 보건소장이 임명해요. 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라는 어떤 우리가 체인점을 연 거라면 체인점의 본점이 시군구 보건소고, 그 다음에 분점이 보건지소예요. 그래서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그거를 받습니다. 관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나올 거니까 미리 얘기한다면 이 보건행정조직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고 지나갑시다. 요거는 쪽수가 어디 나오냐 하면요.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쪽수는요. 보세요. 74쪽 보실까요? 74쪽에 보면은 4번에 74쪽에 보면 4번에 보건의료원이 나옵니다. 보건의료원은 뭐냐면 낙후된 농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기는 한데 병원이 없어. 그러면 보건소의 조직에다 플러스 병원을 합쳐놓은 게 보건의료원입니다. 병원을 합쳐놓은 게.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동네에 있는 치과도 병원이고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도 병원이 있지만 병원의 원래는 30베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우리가 병원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호조무사 실습은 어디서 한다? 병원급. 그러니까 의원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380 제외하고 옛날에는 개인병원은 해당 아예 안 됐어요. 개인병원은 실습 해당 안 됐는데 어느샌가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 의원급에서 많이 하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병원 실습도 380 반만 인정해 주자. 그래서 그게 바뀐 거지. 옛날에는 온리 780을 병원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로 치면 병원 실습은 필수 과목이에요. 380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가정할 때 병원급 400이 베이스로 돼 있고 그 뒤에 추가로 380을 해야 되는 거지 모두 의원급으로 못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원은 거기 출치세요. 농촌 지역에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에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병원 플러스 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옆에 보건소가 딸려 있는 거야. 보건소가 옆에 딸려 있어요. 보건소가 옆에 딸려 있어서 보건소에서 이제 진료를 받다가 만약 질병이 확실하면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로 보내는 거죠. 저기 옆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그게 합해서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5개의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넷째 줄에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방역 예방 사업에 덧붙여 진료과를 두고 30베드 규모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전국에 15개의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 특징이 뭘까? 두 글자로 한번 얘기해 볼래? 시골 많아 얘. 깡촌. 오지 깡촌이잖아. 오지 깡촌.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원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조 돈을 대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아프면 병원에 입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생긴 게 경기도의 연천 보건의료원이에요. 경기도 연천보건의료원. 그게 뭐냐면 서울대학병원에서 농촌 봉사 같은 걸로 연천을 자주 다니다가 나라에서 아예 그러면 보건소와 의료원을 병원을 결합하자. 그래서 최초로 생긴 게 연천보건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뒤에 이게 좋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공중보건의 들어본 사람 공중보건의는요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군대 대신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공중보건이야. 여러분 나오잖아. 예능인 연예인 누구가 의사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홍천의 공중보건이다. 그게 뭔 소린가? 그게 바로 군대에서 이제 대신하는 거, 대체하는 거죠.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법대 나온 판사 검사는 어떻게 군대 대체해요? 아세요? 군 법무관 들어본 사람? 군 법무관
군대의 법적인 일을 해결하는 걸로 자기 그거를 대체하는 거야. 군대 일을. 자,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밑에 보세요. 현재 전국에 15개의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어디 제일 많아요? 전북. 저기 선생님이 무진장 얘기해줬니? 무진장. 선생님이 전북대 병원에 우리 아저씨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문상을 갔어요. 근데 이제 문상을 간 김에 그 근처 한 바퀴를 돌고 오자. 우리가 전라도 올 일이 없으니까. 전라도 올 일이 없으니까 돌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전주에서 맞지? 전주에서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진장.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저게 무슨 소리야? 무진장? 무진장이 뭐야? 많다. 많이 준다. 무진장 맞네요.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이게. 깡촌 버스는 그 군별로 버스를 따로 운행할 정도로 인구가 많지 않아. 돈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세 군데 깡촌이 합쳐서 버스를 같이 운영해. 그래서 앞에 문자는 무주, 진안, 장수. 저 새롭게 알고 너무 재밌어했어요. 어머 이거 뭐 무진장이 그럼 무주, 진안, 장수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버스를 그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지. 이렇게 붙어 있어 세 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무주는 너무 멀고 그 전주에서 이렇게 산을 하나 넘으니까 진안이더라고요. 진안에 가서 이제 하루 지내고 왔는데 숙박업소가 없어. 숙박업소가 없어. 너무 그 시골이 초라해가지고 누가 오지도 않나 봐. 관광객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안이. 그래가지고 숙박업소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 있어, 하나. 이름도 촌스러운 진안장. 옛날에 숙박업소 뒤에다 장을 붙였어.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우리 순자 씨가 아주 공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진안장 하나 있어, 하나. 근데 막 싫어지려고 그래 가니까. 2층 올라갔는데 부서질까봐 걱정돼. 그래서 정말 촌이구나. 놀랬죠. 거기 2개가 나왔네. 장수, 무주 2개. 진안은 왜 빠졌디야? 자, 그 다음에 2번째 보건지소. 어차피 오늘 진도 나가려고 그랬던 거니까 보건지소 갑니다. 줄 치세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이다. 하부 조직. 보건소장이 정말 우리가 보건소 전체가 이 지역을 커버 못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분소를 하나 내자. 그게 보건지소입니다. 읍면에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를 한 거죠. 그래서 1개 설치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어졌어요. 그래서 시도 보건지소 있어요.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 밑에 반월 보건지소. 사실은 반월이 옛날에 좀 오지 아니었었나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 상록수역에서 반월까지 굉장히 차가 오래 가잖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반월 사는 분들이 안산시 상록구인 건 맞지만 왠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분위기죠. 맞죠?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지. 그래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5쪽 첫 줄. 도시에서도 보건지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도시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보건소는 규모가 인구당 해야 돼. 인구당. 뭐 시군구당 말고 예를 들어서 50만 인구가 있으면 2개 정도 해야 되고 2개 정도 해야 되고 20만이면 하나 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구역별로 하는 것은 좀 의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보건소가 일정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인원 능력 내로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인원 능력 내로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줄 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아는 사람? 보건소장은 누가 해야 된다? 아니, 뭔 소리. 의사예요. 의사예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도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의사도 돼요. 그러니까 뭐 70이 됐든 75가 됐든 의사 면허만 있으면 보건소장 할 수 있는데 진짜 시골에는 의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 이 보건소장은요, 보건직 공무원 5년 이상인 사람. 보건직 공무원 5년 이상인 사람. 단 뭐가 없을 때? 의사가 없을 때. 도저히 의사가 없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지방, 약간 호남, 경남, 영남 지방의 오지 같은 데는 의사가 아니고 보건직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줄째 보세요. 보건지서에 보건지서장 1인을 두되 지방 의무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뭐냐면 기간제죠.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보건소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영구직은 아닌 거야.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의사 면허만 있으면 기간직으로 보건소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보건직에 오래 있다고 보건소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면허가 의사 면허예요. 왜냐하면 모든 방역 관리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면허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질병관리청으로 승진했죠. 질병관리본부가 그래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분 의사잖아. 서울대 나온 여자분. 성함이 어떻게 됐었지? 김은경? 정은경이다. 맞다. 성은 다 나와. 됐어. 온과성 다 나오면 언젠가는 맞춰. 정은경. 서울대 났잖아. 남편도 서울대. 의사야. 의사인지 몰랐어요? 질병관리본부장 당근 의사죠.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청장 됐지. 그분 의사예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꼼꼼했대요.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었대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어떤 역학관리 같은 거에 일가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역학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어떤 질병이 하나 있으면 그 질병이 어디로 옮아갔나 추적조사 그거에 굉장히 대가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잘 듣지만 이게 그 사이드로 이렇게 나오는 건 잘 안 보나 봐. 선생님이 간호사에서 본 건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19로 난리 났을 때 정경 씨 이력이 쫙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언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무슨 공을 세웠다. 이게 쫙 나왔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청장까지 올라간 거지. 훨씬 승진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공무분이 모르고 연구분이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다 좀 학구적이긴 해요. 학구적이어야 의사가 되는 건 맞지, 그지? 그건 맞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밑으로 6번째 줄 보세요. 보건지서 업무는 크게 1번 진료 업무. 진료 업무. 우리 왜 보건소 가서 내과 검진 받을 수 있어요. 치과 검진 받을 수 있어요. 한방간호까지 있어요. 한방관리까지. 그래서 뭐 침도 맞고 뜸도 뜨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방 업무. 제일 중요하죠. 왜? 지역사회 주민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이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거. 병원에서 매일 보건소로 연락하는 거 알고 있었던 사람. 코로나19 지금. 병원서 한빈여성병원에 원무과 있던 남학생이 얘기하는데요. 매일 현재 병상 몇 병도, 현재 뭐 산모 몇 명, 뭐 조리원 몇 명,
직원 몇 명 매일 보고한대요. 매일 보고한대. 그래야지 현황 파악을 할 거 아니야. 한빈 여성병원에 코로나가 이제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그러면 현재 관리 직원이 몇 명 바로 발표 나오잖아. 지방의 요양병원에 코로나 나왔다면 이제 딱 그 누구로 인해서 나왔다. 요양보호사가 걸려서 교회 가서 퍼뜨리고 열이 나는데도 요양병원에 와서 요양보호하다가 같은 방 환자 4명을 퍼뜨리고 같은 요양보호사 퍼뜨리고 이렇게 자세히 나올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인원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나와. 현재 이 요양병원에 의료 직원은 몇 명, 간호직 몇 명, 행정직 몇 명, 바로바로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다 파악이 된 거야. 그리고 알고 계시잖아요. 법정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과 의사가 자기네 병원에서 발견했어. 엑스레이 찍었더니 결핵이야. 일주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아세요? 법정 전염병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내 병원에서 확진이 됐어.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상록고 보건소에다가 누구누구 몇 세 환자, 결핵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다 통계가 돼서 현재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몇 명이며 중증 환자가 몇 명이며 그게 통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기까지는 그만큼 레포트가 나왔잖아. 보건행정의 마지막 즈음에서 레포트가 필수 요건이다. 누군가를 발견하면 위로 해서 마지막 통계를 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가 어떤 체계가 생기겠지요. 체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이런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잖아. 그러면 뭔가 제도가 더 확고해져. 물론 이제 사망까지 가는 좀 불쌍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요건 우리가 놓쳤던 거. 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죽을 때까지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 질병이 자기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아프다가 혼자 죽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야? 커뮤니케이블 디지즈. 원래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블이 뭐야? 전파.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김선희 선생님 외과병원 쪽에 근무하신 분이잖아. 십몇 년을 나보고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마스크 써야 되나요? 그러시는데 마스크 보통 쓰고 하는 게 맞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찔리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다 써서 난 괜찮다고 생각해. 둘 중에 하나가 쓰면 돼. 자, 요거 저기 편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행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 공중보건의사. 금방 나오죠. 공중보건의사. 군대로 군대 생활을 의사로 대체하는 의사. 그 다음에 공중보건 치과의사. 그렇죠. 치대생도 치과의사 면허 따면은 군대 가야죠. 그래서 공중보건이 치과의사 다 나이 많아. 30 막 넘고 막 그래. 20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진료보조원, 치의생사, 통합보건요원 등이 참여하여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와 같은 기능을 해요. 보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목적이 뭐야? 맨 마지막 줄.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공중보건은 뜻이 뭐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 유지 증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체계적인 노력으로.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야. 플랜을 짜서 해주는 거지. 지금도 우리는 편하게 클릭해가지고 예약하고 그 시간에 가지만 나라에서 그 예약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얼마나 머리를 짜서 만들겠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세에서 몇 세 등록하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예약하고 17일 뒤에 선생님은 나온 거잖아요. 첫날 예약하라는 5월 10날 예약했더니 5월 27일 날
선생님 그 예약날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라에서 다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돼? 찌를 수, 투약할 수 있는 인원, 응?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인원,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백신 다 이거 매칭을 해야 돼. 예약만 가득 받아놨는데 백신이 안 왔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런 것도 다 보건행정, 보건정책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전에 시험에 나온 거야 이거.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별표 5개 하세요. 요게요.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의료를 뭐라고 했냐면 1차 보건의료라고 합니다. 1차 보건의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영어로 primary healthcare. primary healthcare. 이거는 뭐냐 하면 primary가 이게 뭐야? primary school 뭐야? 초등학교. primary school 초등학교야. 그러면 초등학교는 뭐야? 모든 교육의 시작이야. 베이스. 그러면 primary healthcare는 무슨 뜻일까?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 의료야. 우리가 초등교육이 기본인 것처럼 이 의료도 기본 의료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해요. 기본 의료 혜택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게 언제냐? 1978년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에서 얘기가 된 거야. 뭐냐면 물론 잘 사는 선진국들은 모든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려면 이러한 알마타 회의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전 세계인에게 주자. 전 세계인에게 주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서는 우리가 서울이나 중앙역이나 가면 어때요? 빌딩 자체가 다 병원이야. 1층에 약국, 2층에 무슨 산부인과, 그 다음에 내과, 성형외과, 이래서 피부과 해가지고 빌딩 자체가 그야말로 병원 빌딩인데 시골 가면은 병원 그렇게 안 많아요. 맞죠? 주로 어디 있어? 시골 가면 병원 어디인지 아는 사람? 마트? 마트에서 병원 팔아? 버스터미널 옆에. 저는 많이 안 가봤는데 버스터미널 옆에 이렇게 가면 그래도 병원이 이렇게 드문드문. 그 지금 표현 잘했어. 저 기정 씨가 읍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읍내가 가까우면 좋지. 읍내에 살면 좋지. 아니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구비구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없는 곳, 이게 바로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 무의촌이 뭐야? 의사가 없는 촌이 무의촌이죠. 의사가 없는 데가 무의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무의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실제로 섬지방에서 사고를 당해서 낙상을 절벽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출혈이 있고 그런데 헬리콥터가 가서 싣고 오잖아. 그죠? 근데 요즘 그럴 때가 아니지. 1980년대에는 그만큼 발달되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병원선이 있어도 그렇게 신속하게 지금 두 개 출혈이 있는 사람을 처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무의촌들에다가 그럼 뭘 세울 것이냐? 거기 세 줄 보세요. 자, 보건진료소란 WHO의 1차 보건관리를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서 농어촌 보건의료지역 별표하세요. 농어촌, 주로 농촌어촌이지 도시야 과별로 다 있죠. 농어촌 보건의료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빨간 줄거 1980년 왜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냥 무이촌 특별조치법 그러면 간략한데 이게 풀어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진료원. 그러면 이 보건진료원은 누구냐? 보건진료원은 간호사야. 간호사. 간호사에게 6개월 동안의 교육을 시킨 후 그 다음에 실무에 투입하는 거야. 이게 여기 일하는 곳이 어디야?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죠.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이 법의 이름이 뭐냐? 시작은 1978년에 알마타에서 시작이 되고 1980년 농어촌 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지.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게 왜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특별조치법이란 얘기는 뭔가 의료의 행위에 좀 파격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봐봐. 내가 의사야. 의사인데 새로운 법이 생겼어. 어떻게 뭐가 생겼냐면 간호사한테 6개월 동안 이것저것 교육을 시켜서 보건진료소를 지은 다음에 거긴 사택이 있어요. 사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는 거야. 물론 이제 뭐 휴가는 있지만 그 보건진료소라는 곳에서 보건진료소장직을 주고 이름을 보건진료원이라고 붙이더니 자기네가 하던 일을 시키는 거야. 자기네가 하던 일 대표가 뭐냐? 간단한 진료. 그리고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 투약이 가능해요. 보건진료소에서. 그러면 자기네는 머릿속에 뭐라고 들고 있었어?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투약을 하지 누구 맘대로. 그것도 간호사한테 6개월 동안 간단한 교육시킨 다음에 소장직을 준 다음에 자기네가 하고 있는 처방, 투약을 해? 의사 앞에서 난리 났죠. 뭐 하는 짓이냐? 왜 월권이냐? 의사가 하는 걸 왜 간호사한테 시키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그럼 네가 가. 옹진군 무의도 가면 보건진료소 있어요. 무의도에 가서 네가 그럼 치료해. 안 가죠. 마누라한테 이혼당하죠. 의사 마누라가 무의도 가서 병원 연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쫓아갑니까? 이혼해. 미쳤어? 나 백화점 다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는 가지 못하면서도 자기네 일을 뺏어가는 것 같아서 싫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나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의사가 안 가는데 누군가는 가서 혈압도 재주고 당뇨 체크도 해주고 급할 때는 기본적인 정해진 거에서는 좀 주사도 놔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보건진료소예요. 지금도 있잖아. 그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가 그 잠수함을 타려고 그랬더니 태풍이 올 것 같다가 그래 잠수함을 못 타고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배를 타고 갔더니 되게 조그만 섬이 있더라고. 정말 조그매. 한 바퀴 도는데 자전거로 20분. 이렇게 한 바퀴 일주 하는데 자전거 빌려줘요. 공짜로. 20분이야. 보건진료소 있었잖아. 우리 학생 하나 우리 그때 제가 여주대 수학여행 쫓아갔을 때인데 그거 뭐니? 시골에서 경운기에 얘가 찡긴 거예요. 많이 찡기진 않고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골목에서 우리 학생을 만났어. 자전거 타고 오는데 그 운전을 잘못하셔서 얘를 이렇게 벽으로 밀어붙인 거야. 이렇게 하다가 골목이 좁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차 하나만 다닐 수 있을 만한 정도인데 이렇게 가다가 걔는 저기서 자전거 타고 오고 할아버지는 그쪽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다리를 긁혔나? 하여튼 부상을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고 막 이랬더니 우리 진료소장님 있다고 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다 처치해 주시고 붕대 감아 주시고 이상이 있으면 내 뼈는 괜찮았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어떤 부상을 당하면 여기 진료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심한 두드러기가 났어. 선생님 보건진료소 한번 갔었잖아.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시댁이 깡촌이지. 거기 보건진료소 좀 가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드러기가 난 거야. 뭘 잘못 먹었는지. 그랬더니 누가 알려주더라고. 보건진료소에 가면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빌이라는 약 들어본 사람? 아빌. 그 저기 주사약이야. 페니라민 들어본 사람? 페니라민. 들어보긴 한 것 같잖아. 알러지약. 알러지 먹는 약. 페니라민은 이제 경구용이고 아빌은 엉덩이 주사, IM용이야. 근데 이제 딱 내 두드러기 보더니 아빌이 있더라고요. 깜짝이야. 그거 주사 딱 맞으니까 1분 만에 없어지더만. 1분 만에. 그 두드러기 이렇게 윤기가 돼. 두드러기는 그냥 빨간 게 아니라 이렇게 두툼하게 불뚝불뚝 튀어나와. 그게 싹 없어져. 아빌 한 대 맞으니까. 그 보건진료소 없었으면 어떡해. 털털거리고 또 춘천까지 가려면 차 타고 40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 가장 많은 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건진료소가 많은 도. 한번 유추해봐. 강원도. 또 전라도. 또 경기도가 넓으니까 제일 많지 않겠나? 경기도가 특별히 넓진 않아. 강원도랑 경기도랑 지역은 똑같아. 경기도는 맞아. 왜냐면 섬이 많아. 섬. 옹진군 섬. 옹진군 섬. 그래서 섬지방에 주민은 한 뭐 200명 있고. 선생님 그래서 그 저기 다음 달에 풍도 가려고 그러거든요. 풍도에도 보건진료소 있대. 풍도 들어봤어? 안산시 풍도. 안산에 사는 사람이 더 무심해. 그게 단원구 풍도래. 그 방아다리에서 저거 하면 저기 배 타고 들어간대요. 배 타고 들어가면 거기가 원래는 서해안 쪽 충청도랑 더 지리는 가까운데 안산시 거래요. 그게. 그래서 풍도라고 있는데 주민이 뭐 100명? 100명인가 150명 살고 지금은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 3월에 가면 야생화 천국이래.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반월신문인가 뭐 지역신문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있는지 알아? 가면 그날 못 나와. 민박을 해야 돼. 왜냐면 배가 한 번뿐이 안 가. 한 번 가고 한 번 나가고. 오는 배 하나 나가는 배 하나.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지금 그러는데 좋대요. 거기도 뭐 길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브로그 같은데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소는 거기 나왔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이거 등자도 빼먹었네. 이거 너무 길어 이거. 저희가 3년 만에 배웠어. 뭐 이렇게 길게 했는지. 그래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1981년부터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하냐? 거기 다음 줄 보세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로 서류 전형이나 필기시험 등에 통과하여 임용이 된 후에 24배는 딱 6개월이야. 4, 6, 24. 6개월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그래서 다음 줄. 의료행위의 범위는 상병 상태는 이 상이 일상적인 할 때 상자야. 그러니까 일반적인이라는 뜻으로 보면 돼. 상병을 일반적인 병, 뭐 설사병, 두드러기, 간단하게 다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의사들이 여기서 이제 부르를 한 거죠. 간호사가 건방지게 무슨 진찰이야. 그 다음에 검사, 환자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 악화 방지, 만성병 환자 요양지도 관리, 정상 분만 시에 분만 개조. 내가 이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개조가 뭡니까? 개조. 그냥 하는 말은 바꾼다는 뜻이야. 주방을 개조했다, 주방을 바꿨다는 뜻인데, 분만 개조는 뭐냐면 분만을 할 때 주로 도와준 사람. 내가 병원에서 났으면 의사가 분만 개조자예요. 조산소에서 났으면 조산사가 분만 개조자예요. 뒷집 할머니가 우리에게 받아줬으면 뒷집 할머니가 분만 개조자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면허증에다 추가로 조산사까지 있는 간호사를 선호했죠. 시골에서는 집에서 급하게 아기 날 수도 있으니까 1980년도만 해도 집에서 아기 난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100% 병원 가서 낳지만 그때는 집에서 낳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자연분만, 그러니까 가정분만, 본인이 가정분만으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저는 엄마가 집에서 낳대요. 저요. 거의 집에서 낳지 않나? 그치. 그래도 아닌 사람 많아, 이 줄. 아니, 왜 딴 줄까지 같이 몰아서 같이 가려고 그래? 몇 명 안 돼. 손 들어 크게 들어봐. 몇 명 안 됐다니까. 4명이잖아. 4명. 길거리 나가지고 병원을 못 찾았어요. 저 추석날 나가가지고요. 병원은 다 닫아가지고요. 길거리에서 났어요. 차에서. 하긴 택시에서 낳는 사람도 있어. 택시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빨리 나오지. 택시에서 났으면은 휴지랑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는데 택시에서 못 낳고 길거리에서 나가가지고. 네. 또 병원 찾다가 길에서 난 거야? 네. 근데 웬일이야? 엄마는 또 대학병원 가고 저는 못 갔어요. 밖에서 났다고. 저는 또 집에 그냥 가고 그랬대요. 아빠는 피범벅되고. 야, 또 이런 또 저기 기구한 사연이 있구만. 어머, 말로만 듣던 사건이네. 길거리 출신이에요. 길거리 출신.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엄마는 결국 대학병원 갔잖아. 대학병원에서 낳다 그래 그냥. 근데 이제 그 택시에서 낳는 사람은 그 자궁 경부가 열리는 시간이 스피디한 사람이 있어. 이게 확 열리는 사람이 있어. 오랫동안 이게 천천히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알았어요. 옛날에 고등학교에 있을 때 내 앞에 음악 선생님. 자기는 2시간이면 낳는데요. 진통 시작하고 2시간이면 그냥 애가 쏙 나온대요. 아프지도 않대요. 근데 너무 놀랐어 그때. 정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여리여리하고 깡마리 났거든. 음악 선생님인데 아들이랑 딸 하나를 다 2시간 만에 낳았대. 근데 그 사람 큰일 나지. 그 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있으면 비행기에서 낳는 거지. 비행기 가는 도중에 내릴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런 분도 있어. 윤석 씨가 그렇구나. 택시도 좀 민망한 장소이긴 하다. 그때는 막 선물 줬었대요. 택시 안에서 분만하면요. 기저귀랑 막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준다 그랬어. 그때 80년대 때는 그런 게 있었대요. 아빠가 뭐라 했었어. 너 왜 빨리 나와서 이렇게 나왔다. 80년대에 사실 병원분만 거의 가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거기 쭉 나오죠. 정상 분만 시 분만 개조, 예방접종, 예방접종도 할 수 있어. 백신 들어오면. 아니 예방접종 별거야. 백신 들어오면 주사 놓는 사람은 다 간호사야. 선생님 그 마루한방 이번 주 금요일 날 유수미 과장님이 직접 놓으신대요. 그래가지고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환경위생 및 영양 개선 보건 업무가 또 있어. 의료 업무 말고 보건 업무가 있는데 환경위생 및 영양 개선, 질병 예방, 모자보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밖에 하는 일 많아요. 교육, 지도, 그 다음에 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네 주치인 거야. 주치의는 아니지. 주치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 보건진료소도 꽤 도움이 되는 제도야. 맞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없지 않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자가용도 늘고 그래서 도시로 간다 하지만 급작스러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에 하나죠. 선생님도 얘기했잖아. 제주도에 있는 섬에서 다리를 찡겨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아무런 시설이 없다. 보건진료소에 가서 바로 소독하고
항생제 주사한테 놔주고 그 다음에 탄력붕대로 감아주고 그거만 해도 얼마야?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뭐라고 부른다? 1차 보건의료. 이게 1차 보건의료야. 말 그대로 영어 뜻 그대로 뭐야? 프라이머리 기본적인 건강관리. 이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미리 얘기해준다 그런 게 진도가 파바박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10분 쉬시고 앞으로 가서 보건인정 나갑니다.